도박형 투자자가 있어요. 도박형 투자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밤낮으로 자본시장의 판세를 읽는데 몰두한다고 하는데 이거 단가? 싶은데 잠깐만.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추석입니다. 제가 책 소개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책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생각하다 라는 이 책이고요. 우리가 사실상 이 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돈에 대한 공부를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돈을 어렸을 때부터 알려준다? 이건 뭔가 금기시 되는 것 같고, 마치 어렸을 때는 몰라야 되는 것 같고, 알려주기 불편한 항상 그런 주제로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 돈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의 성인이 되고 나서야 돈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서투른 거죠.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우리는 돈을 소유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또는 나 역시 공부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면은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연 행복할까요? 돈은 정말 많은데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소유함에 있어서 행복과 과연 계속 비례를 할까?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를 하지만 그 이상의 자산이나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배워야지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올바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에 대해서 9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돈 공부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투자자로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청지기형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자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투자만 유지를 하고 내 가족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엄청 보수적인 그런 투자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투자형. 자본은 오로지 투자를 하기 위한 에너지원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경제적인 이득이 우리 가족이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온리 돈을 필요로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개인 투자형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양호합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저축형 투자자가 나와요. 저축형 투자자는 오로지 내 자산을 축적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소비를 하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소비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오로지 저축, 투자만 해야 된다. 저축을 한다는 거는 투자를 위한 기회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소비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좋은 투자 기회를 다 버리는 거다. 엄청 민감하게 저축 위주로 항상 소비를 안 하는 저축형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형 투자자가 있어요. 도박형 투자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밤낮으로 자본시장의 판세를 읽는데 몰두한다고 하는데 이거 단가? 싶은데 잠깐만. 자본시장의 판세를 읽는데 밤낮으로 몰두하고 투자처를 신속하게 갈아치우고 샀다 팔았다 하는 반복하는 투자자를 도박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살짝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도박형 투자자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혁신형 투자자. 혁신형 투자자는 말 그대로 최근 핫한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르는 거예요. 작년에 봤으면 메타버스, NFT가 엄청 핫했던 것처럼 한창 지금 뭔가 유행을 하고 있는 트렌드를 쫓아서 투자하지 않으면 마치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자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그걸 못 찾는 성향의 투자자라고 합니다. 공포형 투자자. 갑자기 재산이 많아진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재산이 점점 좀 많음으로써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감이 이성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못해서 길게 봤을 때는 좀 삶이 망가지는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명형 투자자가 있어요. 익명형은 누군가가 내 재산을 아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케이스입니다. 마치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내 재산을 노리고 다가오는 거다, 또는 나의 돈을 보고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인 기피도 생기게 되고, 이런 익명형 투자자의 스타일들은 스스로를 계속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VIP형 투자자입니다. VIP형 투자자는 이제 익명형과 반대로 굉장히 과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이만큼 내가 사치를 부릴 수 있다는 거를 과시를 하면서 그걸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투자자형에 속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또 SNS 때문에 이런 또 투자자형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거물형 투자가 있어요. 거물형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이용해서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심지어
내 자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 가족들까지도 자산 축적의 도구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9가지 유형의 투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쯤은 내가 속하는 거고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죠. 근데 이런 게 정상적인 돈의 공부가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이유 반에 이런 식으로 잘못 배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린 돈이 정말로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많으면 좋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돈 공부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은 좀 부정적인 존재다. 돈은 왠지 조심해야 된다. 돈이 많은 거는 남의 돈을 뺏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돈은 좋은 거라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돈이 많다면 우리 가족들이 아프거나 내가 아플 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돈이 많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돈의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려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치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 거야. 죄를 저질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린 알게 모르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 자체가 결국에는 돈을 모을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는 마인드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요? 스스로 굉장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죠. 만족스러운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이 돈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더 모으지 못했고 충분히 내가 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거는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더 큰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지 못했던 그 용기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은 사람이 결핍이 있을 때는 돈을 소비함으로써 그 만족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의 자산이나 돈이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큰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산이 생겨도 전혀 소비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죠. 결국엔 돈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고 원할 때 내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투자 회사들에 대해서 약간 폭로를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사, 제도권에 잠깐 다녔다가 퇴사를 해서 내막이 됐을 줄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그런 투자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을 좀 폭로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돈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과잉 확신 편향 이거 항상 단골로 나오죠. 내가 항상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과잉된 자신감 무조건 최고의 수익률만 쫓는 행동 그죠? 이거는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최고로 수익률을 뒤쫓는다는 거는 반대로 보면은 수익률과 위험은 한 몸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쫓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리스크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수익은 가능한데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그런 자산들이나 그런 투자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만약에 주변에서 소개를 한다.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그런 투자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함이 다양성을 계속 이긴다. 생각보다 한 가지 확실한 나만의 원칙, 투자 방법을 계속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투자에 대한 원칙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인드와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마인드나 신법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투자가 아닌 혹시 투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재미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투기를 위한 도박성 계좌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제한된 예산으로만 마약 같은 투자 욕구를 배출하는데 한번 사용을 해봐라 그러고 있어요. 소액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돈을 모두 잃는 경험이 당신의 자산의 앞으로 형성에 있어서 아주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살짝 좀 단타해보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깡통을 차보면 원래 어떻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경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소유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설계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을 움켜쥐고 살다가 죽은
부자들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삶, 희망, 꿈을 실현하는 일에 계속 이루게 된다면 결국 현명하지 못하고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돈을 단순하게 많이 모으고 소유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이 책을 보고 앞으로의 내 방향성, 돈이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가족들과 보내고 또 어떻게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것인가, 근데 왜 이거를 추구해야지만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지 않고 부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왜 부자들 중에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난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고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길게 봤을 때 내 자산 형성에 돌아가는 일이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쭉 건전한 자산 형성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됐을 때 그거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 그만큼 내가 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이미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죠. 상관관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돈은 마음 편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위한 돈이 아니고 진정한 나의 삶을 위한 돈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